평균 경쟁률 10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분양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는 부동산의 심장 김순심입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마곡 엠벨리 9단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반응이 뜨거웠죠. 네, 감사하게도 뜨거운 관심 가져주셨어요. 관심과 더불어서 많은 질문들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분양에 관련돼서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청약 조건은 분양 단지별로 다 틀리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청약하고자 하는 단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라고 안내해드렸는데요. 네. 이렇듯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파트 분양하면 두 개의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주체에 따라 공공분양과 일반 분양으로 나누어지고 면적과 공급 방법에 따라 분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이렇게 표를 보니까 왠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시간 분양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이런 용어들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게 궁금하다 하셨어요. 네. 공공택지란 국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를 말합니다. 국민주택 건설 또는 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와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택지는 공공기반, 민간택지는 민간주택건설. 그러면 이번에 그 시행되려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 있죠? 네네. 그거는 민간택지에 속한 거죠? 네네. 네. 그렇죠.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11월 6일 날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그 공공택지는 계속 적용을 해왔고, 이번에는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마곡 엠벨리 9단지는 공공택지 내 분양이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에는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공분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85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면적 기준이 나오네요. 네. 85제곱미터 내 기준으로 이하 초과, 그리고 공급의 주체죠. 네네. 공급의 주체를 땡땡 공사, 땡땡 건설 이렇게 분리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파트 공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아파트의 공급 방법에는 일반 공급, 우선 공급,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우선 공급 대상자 및 특별 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 건설 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 제한 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외국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기관 추천자 및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으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공급은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 사업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특별 공급은 특별 조건에 해당하는 해당 당사자들이 공급받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우선하고 특별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공급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로 문의 주셨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나요? 네, 질문에 우선 답을 드리면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은 거주지를 기본으로 당해 주택 건설 지역, 인근 지역의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경기권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네네.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혹시 청약통장을 명의 변경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청약통장 명의 변경은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청약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기억해 주세요. 상속, 결혼, 그리고 세대주 변경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의 기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어요. 네, 질문에 답변 드리면 미혼의 경우는 만 30세 이상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 모집 공고일까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혼이신 경우 기억해 주세요. 무주택 기간 산정은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30세 네.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첫째로 무허가 건물 소지자가 되겠고, 둘째 오피스텔 소유자, 셋째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주택 분양권이 있는 경우, 넷째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준공이 된 지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을 도시가 아닌 지역과 면 단위 행정구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여섯 번째 2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 일곱 번째로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택 공시지가가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청약 조건에서 무주택자의 조건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주택 그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7가지 기준은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 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습니다. 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반드시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유지하여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청약 전에 미리미리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대주를 변경해야 할 경우는 청약하려는 단지 모집 공고일 전까지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하실 때 유리한 조건이죠. 무주택 세대주 네. 조건은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시라 했는데요.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대주를 변경할 때는 모집 공고일 전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아니고요. 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 미리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언제부터 네. 적용되는지요? 질문에 답변 드리면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무주택자의 기간 산정은 혼인신고일 등재된 날부터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10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의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 28세에 결혼을 해서 38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약 신청자가 계속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무주택 기간은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여 약 10년이 되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 등재의 기준입니다. 11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직계 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청약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단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나이가 71세이고 어머니께서 59세라면 유주택자로 해당이 됩니다. 청약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분양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중요하네요. 만 60세 이상입니다. 12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평일통장을 가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주택 한 채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예,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경우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3개월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처분하시면 해당 사항이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13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약저축 통장을 가입한 지 5년이 넘었는데요. 아직 올납입을 하지 못했어요. 2년치를 한꺼번에 납입해도 인정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면 청약저축통장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 이하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입 인정 금액은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치를 한 번에 입금하셨다고 하더라도 1회분인 10만원만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기간보다도 중요한 게 올 납입을 꾸준히 하시는 횟수가 더 중요하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미성년자인 딸과 아들 명의로 청약저축통장을 가입했는데요. 그리고 매월 납입도 했어요. 납입 기간이 전부 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면 미성년자인 경우 청약저축통장을 일찍 만들어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분들 청약통장 횟수 24회입니다. 15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주자 택지 특별분양 대상자입니다. 특별 분양인 경우에 종류와 상관없이 전원이 경쟁자가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특별 분양에는 공공택지인 경우 이주자 택지 특별 분양, 다자녀 특별 분양, 노부모 특별 분양, 신혼부부 특별 분양, 생애 최초 특별 분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공고 시 특별 분양 대상자별로 세대수를 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이주자 택지 특별 분양 대상자인 경우 이주자 택지 특별 분양 대상자만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특별 분양 대상자별로 세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대상별로 또 경쟁도 하게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그럼 16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분양 중 85제곱미터 이하 당첨자 선정 방법이 궁금하시대요. 이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분양 중 85제곱미터 이하 당첨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상기 신도시와 마곡 구단지는 공공 분양에 해당하여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으로 분양하게 되므로 네. 지금 이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순위별 요건을 보면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요건은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가장 많은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세 번째는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네 번째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 다섯 번째로 부양 가족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순위 요건 정리해 주셨는데요. 1순위 2년 24회, 2순위 6월 6회, 3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자. 맞죠? 네. 동일 순위 내 동일 지역 경쟁 시에 당첨자 결정 순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해 주세요. 17번째 질문입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마곡 엠벨리 9단지 분양 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질문에 답변 드리면 분양받고자 하는 단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라면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순위일 경우 순위 결정 시 거주 기간을 산정하게 되므로 분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네네. 민가택지 일반 분양 중에서 85제곱미터 추가된 경우가 있어요. 네네. 분양 신청할 때에 지역별 예치금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예치금 범위를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일반 분양 중 85제곱미터 초과에 대해서 SH공사 분양 공고문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 범위는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서울 600만원, 인천광역시 400만원, 경기도 300만원이 되겠고 102제곱미터를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서울은 1000만원, 인천광역시 700만원, 네. 경기도 400만원이 예치금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예치금의 범위는 면적 기준이고요. 지역 기준이 있네요. 네네. 네, 지금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분양 중 청약 가점제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대요. 네. 청약 가점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게 하셨습니다. 네, 청약 가점제란 일반 분양 중 85제곱미터 초과 분양 시 분양 신청자 중 동순위가 있는 경우 가점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총 84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네.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으로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을 받을 수 있고 통장 가입 기간은 가입하신 지 15년 이상이 되면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수는 부양 가족수가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수 합계 84점 만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파트2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요. 내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계산 한번 해봐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네. 일반 분양 청약 시 가점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네, 혹시 감점 제도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면 청약 가점 요인이 있는 것처럼 감점 처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 시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됩니다.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하게 됩니다. 네, 두 채 이상 소유 시에 1순위 청약에서 제외가 되는데 1순위 마감이 안 됐을 경우에 2순위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주택마다 5점 감점된다는 거죠. 네네. 네. 저희 21번째 질문인데요. 2019년도 청약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투기가지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점수가 평균 얼마가 되냐는 질문 주셨어요. 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2019년 상반기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별 당첨 가점 현황을 보면 송파 1회 미수빌 퍼스트 클래스는 네. 평균 72점이고 과천 자이아파트는 47점입니다. 또 서울 동대문구 휘경 GL 에스테이트는 63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이름 어려워요. 네. 네, 궁금하시면 금융결제원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마곡에서 분양한 마곡 센트리빌이 있었어요. 네네. 청약 경쟁률이 궁금하다고 연락 주셨어요. 네. 아파트2라는 사이트의 자료를 보면 마곡 센트리빌 청약 결과 1순위에서 마감이 되었고 27세대 모집에 2,770건의 접수가 되어 평균 경쟁률 10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3번째 질문입니다. 네.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마곡지구 엠벨리 9단지 분양 공고 언제 하나요? 최근에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곡 9단지 아파트 공급 시기를 2020년 2월로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끝으로 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생각들 하시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어 공급자의 수익이 줄고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투기 과열 지구를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위축되고 분양 시장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전매 제한, 의무 거주 요건,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대출인 경우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며 9억 이하라도 1주택의 경우 대출이 40%까지만 나옵니다. 소형 주택 한 채라도 있으면 대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투기 과열 지구내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보면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전매 제한이 10년이고 80%에서 100% 사이인 경우 전매 제한이 8년입니다.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 5년간 전매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입주 시기와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거주 의무 기간인 2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됩니다. 또한 투기 과열 지구 내 아파트 가격이 3억이 넘어서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 전매 제한, 의무 거주 요건, 대출 규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 규제가 강화되므로 로또라고 생각하고 묻지마식 청약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차근차근 따져보시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곡지구에서 엠벨리 9단지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청약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조건들 따져서 청약하시고요. 저희 또한 앞으로 마곡 엠벨리 9단지 분양 공고가 발표되면 다시 찾는 부동산 TV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